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아이언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언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실수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어떤 실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비례해서 이 아이언 또한 스윙 스피드를 강하게 빠르게 내거나 아니면 공의 힘에 너무 세게 때리면서 너무 과하게 찍어 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몸 동작으로 공을 치면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을 강하게 찍어 치거나 공에 강한 임팩을 내고 디봇을 뭐 돈가스 하나를 내야겠다. 네, 몇 분 계십니다,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왕돈가스죠. 일단 이분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런 느낌이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 엄청난 힘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 비거리라는 게 힘과 스피드에 만약 비례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운동만 해도 비거리가 늘 것이고 스피드만 늘려도 비거리가 늘 건데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 자체에선 헤드 무게가 되게 무겁지 않고 어느 정도의 스윙의 스피드나 파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헤드에 무게가 상당히 많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헤드에서도 좀 아래쪽에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내가 과하게 땅으로 내리는 힘 이런 힘들이 없어도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알아서 떨어진다는 건 좀 최적의 효율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윙 스피드만을 빠르게 한다라는 건 여기서 스윙 스피드만 빨라서 헤드가 되게 빨리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샷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샷입니다. 와. 지금 상당히 빨랐어요. 엄청 빨랐죠? 정말 빨랐어요. 네. 지금 보면 스피드도 너무 빨랐는데 이러면 탄도가 많이 떠요. 네, 지금 탄도가 많이 떠서 물론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공포님 지금 스윙 빠르니까 거리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엔 정상적인 샷의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 스피드가 지금보다는 조금 느린 느낌의 샷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긴 지금 이런 한데 느낌을 보면 임팩트는 비거리적인 더 것을 강해요. 봤을 때, 자 보실게요. 비거리적인 걸 봤을 때 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더 멀리 나가는 네, 걸볼수 멀리 있어요. 갔어요. 캐리 180. 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언 비거리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스윙의 스피드 그리고 강한 임팩트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큰 미스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런 과한 체중 이동, 과한 움직임, 과한 스피드 이런 부분을 몸에서 좀 덜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이언의 올바른 비거리 그리고 효율적인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발을 붙이고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네, 먼저 이 양발을 완전 붙여놓고 샷을 하게 되면 과한 체중 이동이라는 뭐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많이 가면서 상체가 덮어지고 엎어지면 공간이 없어서 막 일어서고 하는 이런 미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레슨을 하다가 보면 이 발을 붙여놓고 쳐보세요라고 했을 때 140m를 치시는 분이 한 40m, 50m 이렇게 거리를 아예 못 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오. 네, 이 발 모아놓고 치는 게 뭐 어때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연습장에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붙여놓고 쳐볼게요. 자, 붙여놓고 이렇게 가볍게 스윙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거리를 내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임팩을 강하게 하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 그리고 공에다가 힘, 임팩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일어나.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고 실제로 팔로우스로도 짧아지는 힘만 잔뜩 들어간 이런 샷이 나올 수 있는데 발을 좁히게 되면 그런 동작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단순한 회전과 상하의 약간의 움직임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헤드 자체가 올바른 위치에 떨어지고 스윙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좌우의 움직임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을 모아놓고 연습하는 방법을 일단 한 10분 정도 가져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굿샷.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 발을 모아서 공을 쳤을 때 지금 동작들을 보면 제 몸이 과한 움직임보다는 약간 위아래만 살짝 바운스 타는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실제로 임팩이라는 건요. 헤드가 떨어지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떨어지고 나서 앞에 팔로우스루 이 부분에 헤드가 던져지는 동작, 던져지는 클럽의 사용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느끼려면 몸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못 던져요. 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내 몸이 약간 내려간 것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클럽이 써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순간 앉았다가 일어나요.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일일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을 좁혀서 치다 보면 좌우의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임팩트 순간에 약간 일어나면서 힘을 쓰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을 모아서 하게 되면 회전이 많아지고 자세가 약간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칠 때는 약간 일어나는 느낌이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확실히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무릎이 잘 네.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게 뭔가 일어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클럽이라는 게 생각보다 던져지기 위해서는 되게 제자리에서 쓰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정도 하고 나면 얼추 한 70% 정도의 거리가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나의 과했던 이런 움직임들, 임팩이 강했고 체중 이동이 과했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걷어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는 포인트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체중 이동이라는 이 포인트가 아이언에서는 정말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고 해서 백스윙 때 우측에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 놓고 그다음에 지면 왼발을 밟고 일어나는 이런 타이밍으로 다 맞춰서 아이언을 친다라는 게 과연 정확도라는 카테고리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는 건 좋아요.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효율을 따집니다. 비거리를 늘리더라도 아이언의 역할이라는 건 그린을 공략을 하는 것이지 공을 멀리 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체중 이동만을 만드는 것을 저는 항상 추구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발을 모아서 놓고 공을 쳤으면 이번엔 우리가 조금 왼쪽 이동을 해줄게요. 네. 이동하나요? 네, 모아놓고 약간 왼쪽 이동을 했네요. 네.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셋업을 한 뒤에요. 오른발 벌리고 히팅. 아. 네, 지금 오른발만 벌리고 히팅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네, 보통 스텝 스윙이라고 하면은 오른발, 왼발 딛는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언이라는 클럽은요.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까지 이동이 되게 되면 공에 몸이 좀 상체가 가까워지고요. 많이 덤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이라는 클럽의 헤드가 팔로우스루 이 부분에서 헤드가 던져지고 낚아채주는 이런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상체가 너무 나가게 되면 그 힘이 왼쪽 어깨 쪽에 걸리기 때문에 스윙이 이렇게 막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샷을 하시는데 그런 샷이 내가 공에 과한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이런 동작 때문에 이런 스윙이 나오고 들리는 샷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모아놓고 스텝을 밟는데 오른발만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오른발 지금 스텝을 밟는데 이 동작에서 어느 정도 상체랑 몸이 과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발만 가볍게 백스윙. 느낌 이해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발만 가볍게 백스윙 히팅. 네.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체중 이동이라는 건 과한 이동이 아닌 흐름이에요. 흐름. 체중의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언이라는 건 이런 가벼운 흐름만으로도 클럽의 움직임 자체가 넓어지고 커지고 강한 힘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위치 가운데 만들어 놓고요. 네. 오히려 네. 아이언이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박아쳐야 돼, 찍어쳐야 돼라고 생각했던 골퍼분들이 이렇게 치는 거구나. 반대로 지금 네. 좀 다른 부분들 깨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스텝을 오른발로 밟는다고 해서 오른발 이렇게만 치면 체중 우측이 남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어떠한 이동이 있으면요. 그런 반대의 움직임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이라는 것을 치기 위해 동작이 알아서 이런 어느 정도의 적당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왼쪽에서 스타트를 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스윙 때 우측발을 밟는 거는 실제로 백스윙 때 헤드를 던지는 이 감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백스윙 때 우리가 클럽을 어느 정도 동작만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가속을 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속도를 내기가 뭔가 손목의 빠른 로테이션 혹은 상하의 움직임 혹은 회전의 움직임 이런 동작으로 속도를 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헤드 무게가 자연스럽게 던져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동작을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백스윙 때 헤드가 던져지는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스텝을 오른발로만 밟아주는 것을 연습을 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습장에 실내 연습장에서는 이런 훈련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한자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되게 많이 레슨하는 방법인데 백스윙을 갈 때요. 모아놓고 클럽을 우측하면서 던져보라고 합니다. 오. 네, 실제로 백스윙 할 때 반대쪽으로 던져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할 때 클럽을 던지는 이 동작에서 벌써 힘이 빠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클럽을 사용하는 게 가볍게 백스윙 스타트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스윙이 던져진다, 던져진다라는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면 되게 가볍게 탑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거리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실제로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의 흐름에서 나오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씩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을 모았다가 우측으로 스텝. 네. 와우. 샷. 아니 지금 몇 번 아이언으로 치고 있는 건가요? 국민 아이언이죠. 7번 아이언입니다. 네. 7번 아이언인데도 지금 180m 정도 네.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네. 여러분 이렇게만 치면 공태현 프로처럼 비거리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체형 그리고 뭐 스피드, 탄력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구질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시범을 보이고 있지만 구질이 어떤가요? 계속 드로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일정해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페이드공을 구사하는 선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아이언은 다 드로우를 칩니다. 오. 네, 긴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이런 롱 아이언을 제외한 모든 이제 미드 아이언, 숏 아이언, 웨지류는 전부 다 드로우의 공을 구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클럽의 특성 때문이에요. 클럽의 특성 그리고 최대한의 효율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로우 샷을 구사를 하는데 이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밸런스 자체가 바닥 쪽에 있고 토우에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무게가 잘 내려오다 보면 이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쉽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지 얘네를 이렇게 만드는 건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아웃인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이렇게 덤벼서 공을 박아치지 않는 한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구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왼쪽으로 감기는 미스가 더욱더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효율적인 구질 얘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과연 그러면 멀리 가는 구질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이 아이언을 멀리 치는 구질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좀 다릅니다. 아, 예. 남성분들 아마 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당겨져서 들어오가면 상당히 멀리 나가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맞아요. 네. 아 맞아 나 맞아 아이언샷을 하는데 좀 당겼어. 그러니까 그린 뒤로 넘어갔어. 물에 빠지더라도 당기면 더 멀리 갑니다. 엄청 멀리 갑니다. 그래서 당겨서 드로우를 치는 것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 그렇게 해서 멀리 가면 과연 정확도는 어떻게 챙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절대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평균적으로 멀리 칠 수 있는 극한의 효율의 구질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골퍼분들은 과연 어떤 구질이 멀리 가냐? 바로 높은 탄도예요. 어, 정말 공감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요즘 뭐 장마철이 끝났지만 좀 잔디가 무르고 비도 많이 오거나 하는데 보통 여자 아마추어분들은 공이 안 떠요. 맞아요. 안 떠서 앞에 아일랜드 홀이 있으면 저는 7번이 뭐 예를 들면 110m가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캐리가 110 나가시는 분들 저 한 분도 못 뺐어요. 네. 그거 공감하시죠? 맞아요. 실제로 여자 프로 선수들도 내가 몇 미터를 보내 하지만 캐리로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선수들은 몇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캐리 거리가 곧 비거리인데 그 캐리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탄도라는 것을 좀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이드성의 공이 너무 멋있어서 그 공을 쳐요. 혹은 뭐 되게 훅성공, 당겨치는 공, 뭐 낮게 누르는 공 이런 공들이 멀리 가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극한의 효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 높게 띄우는 것, 약간의 드로우성의 공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또 연습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아웃이라는 궤도는 좀 만드는 방법들이 요즘 이제 많은 프로들께서 뭐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녹았으면 좋겠지 뭔가 하나하나 칠 때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지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공 하나하나 칠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의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웃인의 스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합을 좀 많이 뛰거나 라운드의 횟수가 좀 많아지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아웃인의 궤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인아웃으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이 틀어졌던 몸을 조금 바로 고치는 훈련을 하잖아요. 앞서 BJ 프로가 했던 것처럼 저는 인아웃이 너무 심해서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처럼 저는 아웃인이 심해서 인아웃의 연습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연습장에도 이 매트의 라인이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어디서든 이 맞죠. 라인은 존재하거든요. 네. 네, 이 라인은 존재하고 방향은 존재하는데 이 매트의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라인의 우측으로 인아웃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뇌 구조가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스탠스를 한번 찍어봐 주시면 스탠스를 지금 어디로 풀었네요. 갔나요? 왼쪽이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 위에서 카메라 잡는 거 보시면 실제로 얼마나 오픈이 돼 있냐면 정말 많은 각을 왼쪽을 많이 봤죠? 네. 네. 연습장에서 왼쪽을 그냥 많이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왼쪽에 대한 정렬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어깨도 왼쪽을 보나요? 정말 그냥 연습장의 왼쪽이에요. 저는 이 매트의 방향이 첫 번째 기둥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나는 왼쪽에 5번째 기둥으로 연습을 일단 할 거야라고 셋업의 정렬을 확실하게 지금 카메라 이 두 앵글을 봤을 때 정말 왼쪽으로 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공이치는 약간 오른발에 둘게요. 이렇게 해서 셋업을 한 다음에요. 공을 어디로 칠 거냐? 이 매트의 라인대로 칠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공을 쳐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인아웃이네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인아웃이죠. 근데 이렇게 치는 거랑 바로 서서 우측 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왼쪽을 본 다음에 이 라인대로 치는 방법은요. 훨씬 수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라인이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연습할 때 타겟팅화 시키기가 훨씬 더 쉬운 걸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정말 많이 섰죠? 그대로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야. 똑바로 갔어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몸을 이 매트의 라인대로 다운스윙으로 공을 보내야지라고 하게 되면 지금 몸의 동작을 한번 보실게요. 백스윙 탑 갔어요. 이 매트 방향대로 쳐야 돼. 매트 방향대로 쳐야 돼. 어떻게 될까요? 체중 이동을 하고 있어요. 체중 이동도 되고요. 그리고 몸 자체가 어때요? 약간 우측 어깨도 떨어지고 인아웃에 대한 동작을 억지로 안 만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나는 정말 왼쪽에 있는 8번째 기둥으로 칠 거야 라고 셋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백스윙 할 때까지도 그냥 일반 샷이다 생각하시고요. 치는 순간에 나는 이 매트의 방향으로 칠 거야. 보여드릴게요. 네. 굿샷. 그러면 앞서 제가 오늘의 이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힘이 많거나 스피드가 너무 많거나 과하게 쓰시는 분들 상체가 덤벼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 샷을 이 매트의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려면 상체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크가 날 거고요. 이 공이. 그리고 왼쪽으로 그냥 스타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이 매트의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선 내 몸이 우측으로 타겟팅화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몸이 닫아질 수밖에 없고요. 우측 어깨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뒤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아이언의 거리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헤드가 공에 잘 던져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팔로우 스로 때 헤드가 잘 뿌려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언을 멀리 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아이언을 멀리 뿌린다라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백스윙이 낮고 멀리 뻗으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하게 지면을 써서 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올려치려고 하는 이런 동작에서 정확도라는 카테고리를 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기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거리에 상한선에서 조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평균 거리를 올리는 연습 방법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때 나는 왼쪽에 8번째 기둥이야. 하지만 공은 첫 번째 기둥으로 칠 거야. 와, 와, 굿샷. 굿샷. 이 연습 방법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이 연습 방법을 보시는 분들은 네네. 내일 당장 연습장 가서 네. 해보고 싶은 욕구가 지금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뭔가 인아웃의 몸의 동작, 헤드가 던져지는 모양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뭔가 눌려 맞는 맛도 없고 드로우가 아직은 잘 안 나요. 공만 뜨기만 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헤드 페이스 컨트롤의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수분들 또한 저에게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스윙 탑에 가서요.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보통 과한 인아웃이나 아니면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아니면 뭐 하체를 써야 된다라는 동작을 가지고 오면 지금 실제로 페이스가 보면 끌고는 왔는데 열려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네. 생크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려 있는 것을 스퀘어로 보내기 위해 어떤 동작이 들어가죠 여기서? 손을 로테이션. 써요. 그렇죠. 되겠죠? 이런 로테이션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시면 다운스윙 끌고 왔어 로테이션이 들어가 이러면 이 동작이요. 이 동작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윙 이론의 시즌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옛날 과거의 이론과 요즘 이제 변화가 되는 이론들인데 요즘은 이런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는 스윙은 추천하지 않아요. 애초에 헤드가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우측으로 보내주는 이런 몸 동작으로 치는 드로우성의 공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헤드 페이스가 닫아지는 정도 그리고 닫아지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끌고 와서 인으로 따지고 보면은 오른 손바닥이 지금 보시면 정면을 향해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페이스도 당연히 열려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서 이걸 억지로 닫아야 되는데 우리 드로우성의 공을 치시는 분들 오른발에서 닫아야 돼요. 여기서 닫아야 돼요. 가운데서 닫아요. 여기서 닫아요. 요거 로테이션이 수만 가지의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다운 스윙을 할 때요.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손바닥에 연장선을 한번 볼게요. 오른손바닥 쫙 펴면 봅니다. 지금 그러면 옆에서 보면 오른손바닥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럽을 살짝 대볼게요. 그러면 이 클럽의 방향, 이 그립 끝이 공을 보고 내려올게요. 그러면 그립 끝을 보고 내려와요 라고 하면 오른손바닥이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립을 그 손 모양을 유지하면서 올려가죠? 그럼 헤드는 닫아집니다. 헤드는 지금 어떠세요? 옆에 보시면 어떤가요? 닫아져 공을 닫혀 있어요. 보고 있어요. 닫혀 있죠. 네. 저는 분명 손목을 유지를 했는데 헤드가 닫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닫아지고 로테이션이라는 게 몸을 돌리기만 해도 지금 헤드 어떤가요? 팔로우스루 때 닫아져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손의 위치, 올바른 손의 방향이라는 걸 그래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오른손바닥의 연장선이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 앞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 몸이 아니고요. 백스윙 탑 공을 보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오른손바닥이 지금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시청자분들도 백스윙을 갔다가 이 손바닥의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이 손바닥의 방향을 만들려고 하시면 아마 이 손등이 뻑뻑한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팔도 생각보다 이렇게 둔각으로 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헤드는 닫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누르는 듯한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게 다운스윙이 내려오면 이 오른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요즘의 로테이션이죠. 네.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의 로테이션이 아닌 서 있는 상태에서 눌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게 약간 요즘의 스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바닥의 각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손바닥의 공을 연장선이 바라보게. 공을 보면서 내려오는구나.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다음에 공을 쳐보시면 확실히 드로우성의 공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굿샷. 샷. 오, 상당히 멀리 가네요. 상당히 멀리 똑바로 가는 이 공태현 선수의 샷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공태현 프로에게 아이언샷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